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탑 20 대학들은 대체로 재정도 풍부하고 자기 학교에 졸업을 하는 학생 그런 분들이 자금 그냥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해서 어, 솔직히 말해서 뭐 공립보다도 주립대학교들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은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제 학교를 뽑을 때 역시 이때까지 졸업생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다가 미래에도 지원하고 미래에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그런 이제 리더들을 뽑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을 뽑느냐면 그 어드미션 오피서가 우리나라 하고는 좀 다르게 뭐에 철저하냐면 우리 학교를 더 좋게 만들 애가 누구냐를 뽑는 거예요. 마치 그 회사에서 면접관이 얘를 뽑아서 우리 회사가 잘 될 거를 보고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을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누가 성적이 조금 높고 성적이 낮고 그래서 공평하게 뽑는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국 대학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나중에 우리를 다 먹여 살릴 건데 그래서 더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 요런 겁니다. 뭐 방금 전에 지금 잠깐 우리 학원에 오신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맞아요. 하늘의 별 따기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걸 비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과연 이게 하늘의 별 따기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갖다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블로그를 보시거나 미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뭐 강남에 그냥 사무실 내고 있는 유학원들 많고 이래서 거기서 뭐 이 자료 뺏겨서 이 자료 붙이고 이 자료 뺏겨서 이 자료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네이버를 보면은 미국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혀 감이 없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뭘 보면 되냐면 학교 지원을 할 때 쓰는 게 커먼 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먼 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 활동이 중요하다더라. 특별 활동이 중요하다인데 도대체 특별 활동이 중요한데 이 원서의 어느 부분에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학생이 한 10% 정도의 시간을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에다가 썼어요. 10분의 1을 투자했으면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 입학 원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7%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가 중요한지를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을 배분하고 투자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탑 20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9학년 때부터 어카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커먼 앱에. 그러니까 지금 9학년 어머님들 전부 다 커먼 앱에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어떤 학교가 어떤 원서를 원하는지를 지금부터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지원하는 고3, 즉 12학년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9학년들부터 들어가서 전부 다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오늘 당장 만드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먼 앱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모든 난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칸을 비워놓으면 별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탑 20를 지원할 때 빈칸을 비워놓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미국 대학 입시 사정관들이 합격생을 뽑을 때 하는 단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영어로는 홀리스틱
admission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holistic admission. 그 말은 전 인간적으로 평가하겠다. 공부만 해서 뽑지 않겠다. 전 인간적으로 뽑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인적으로 뽑겠다. 자, 근데 역시 공부가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 능력이 떨어질 때 아무리 전인적이라고 해도 공부 능력이 떨어지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저희들의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정보인데 제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 입학 사정관 뭐 이런 분들에게서 다 얻은 얘기인데 그러면 애들이 원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Universal Admission Decision Taxonomy라는 게 텍사노미라는 말은 뭐냐면 분류라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자 이제 내일이 올해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다 마감일이에요. 11월 1일이. 그럼 원서가 막 미친 듯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원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뭘로 하냐면 지역별로 다 지역별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쪽 부분을 맡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기 텍사스에 있는 거기에 정통한 입학 사정관이 밴쿠버에 있는 이걸 보게 되면 밴쿠버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학 사정관 중에 각 리지오널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역 체계로 다 나누고 난 후에 자, 이제 전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시죠.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거. 자, 들어가는 거는 커먼 데이터 셋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나 이런 도저히 나는 이 얘기를 못 따라가겠다 이런 분들은 어, 더 친절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개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 6가지가 보이죠.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탑 20의 학교는 이거예요. 어플리케이션과 에세이. 그죠? 아카데믹 퍼포먼스. 그다음에 레벨 오브 챌린지 오브 아카데믹 레코드. 근데 요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냐면 공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성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첫 번째 있는 application과 essay,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personal qualities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에세이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recommendation과 interview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special tale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주로 extracurricular 이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근데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공부는 전체 100점 중에서 35점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35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 100점 중에서 몇 점을 받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제일 점수 많이 받은 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카데믹 섹션에는 뭐가 있냐면 컷 오프라는 게 있어요. 컷오프가 뭐냐면 골프 칠 때 컷오프 하잖아요, 우리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일단 다른 원서의 부분도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상당히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B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제껴 두는 경우가 많겠죠. 자,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1, 2, 3, 4, 5 이렇게 5가지에서 위에서 보면은 academic evaluation based on quality review transcript 성적표와 maximum of 35% 35 포인트를 준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공부 부분이 35점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 1번 보시면 1번에서 1점부터 0점부터 10포인트까지 있는데 GPA 여러분이 알고 계신 GPA를 말합니다. 이것은
간단해. 우리 학교 뭐 96%인데요, 98%인데 뭐 A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A야 이겁니다. 뭐 86% A는 A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A에다가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갖다가 들은 수로 평균을 나눠 갖고 되는데 그 중에 체육 수업 안 들어갑니다. 뮤직 한 거 안 들어갑니다. 커리어 한 거, 쿠킹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헬스라고 들어요. 10학년 때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E는 뭐 지금 웨스트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뭐 테니스 아카데미 이런 게 있죠. 테니스 친 거. 그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반면에 로보틱스 아카데미 한 거, 이거는 아카데믹이라고 쳐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코어 과목이라고 하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과목, 소셜 과목, 사회 과목, 그다음에 제2 외국어 이렇게 5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전부 다 GPA를 낼 때 들어가는데 86이건 87이건 99건 A면 4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수미양가로 해서 나눠 갖고 4.0 만점에서 4.0에서 3.85면 10점, 3.709, 3.84면 9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갑자기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가 다니는 학교는 점수 따기 무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아들은 IB 디플로마를 듣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데, 그러면 저쪽에 지금 다운타운에 학점 막 제공한다는 그런 학교도 있지 않냐? 어? 지금 옮기셔야 될 때다 뭐 이러잖아요. 빨리 학점을 잘 받으려면. 그러면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오른쪽 2번으로 가시죠. 자, 2번으로 가시면 수업 난이도에 따라서 가산점을 줍니다. 지금 보면 exception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5개에서 AP 코र्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전체가 AP를 5개밖에 제공 안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네. 5개를 그 학교에 있는 AP는 뭐 예체능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뭐 선생님이 못 듣겠다. 뭐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원서 부분에 additional information 이런 데 쓸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해명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수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IB 디플로마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늘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선생하고 실랑이를 하지 않아도 IB 디플로마는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뭐죠? 6개의 AP 이상의 높은 수업을 듣는 거니까 IB 디플로마가 늘 아무런 걱정 없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수업은 어렵고 힘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그냥 대충 하는 애 얘기가 아니라 아, 지금 탑 20에 가려고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언어와 AP 코र्스를 들은 애들을 5점. 그 다음에 뭐 코어 미니멈을 넘어가면 3점. 이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레귤러만 있는 학교, 레귤러 수업만 AP가 있는데도 IB가 있는데도 레귤러 수업만 들은 애들은 여기서부터 4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왼쪽 1번 다시 보시죠. 1번 보시면 3.70에서 3.84가 3.70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거의 다 A인데 한 B가 한 2개 정도 있으면 그래요. B가 한 3, 4개? 그렇게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학생이 레귤러만 들었으면 그 사람은 9점이에요. 9점에다가 뭐죠? 옆에 오른쪽에서 3점을 더하면 12점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9점 B가 좀 있어서 1번 항목에서 9점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IB 디플로마를 하고 있다. 그러면 7점을 다 땡겨가서 16점으로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죠. 코어 과목 수업 비중. 이거는 거의 우리 한국 학생들은 다 5를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그 학생의 예를 경우는 자, 1번 항목에서 9점을 받고 2번 항목에서 7점을 받고 그러면 얼마지? 16에다가 3번 항목에서 5점을 받으면 21점이 되죠. 그리고 이제 12학년 때 전반부 11학년 말에 이제 원서를 내기 때문에 12학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고 뭐 잘하고 있으면 3점을 다 받겠죠. 이건 다 받는 점수잖아요. 그죠? 됐나요? 음. 그러면 몇 점이었죠, 아까? 16점에 5에 8이니까 24점이었습니다. 네. 24점인데 지금 컷 오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탑 20 대학교들은 31점에서 한 32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1점, 32점에서 그게 안 돼서 뭐 28점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원서를 옆으로 이렇게 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24점인데 3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게 바로 SAT를 내냐 마냐 하죠. 네. 자, 조금 있다가 SAT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SAT에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99%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상위 1%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1480을 받아도 90 상위 1%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교들의 평균 그러니까 탑 20 아이비리그 이런 학교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 한 50% 선이 어디라고 보냐면 1530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30. 그래서 이 1530점 이상이 될 경우는 평균 아이비리그 학생들 중 평균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10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이 24점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10점을 더하면 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GPA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SAT를 쳐도 되고 ACT를 쳐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점이라고 돼 있는 이 1530점은 ACT로 전환하면 3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자,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해보죠.